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2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법원, 교정시설,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라. 장애인 수용자, 국가 상대 배상 소송 승소.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 둘,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라벨 읽기 쉬운 책 90종 배포 10월부터 12월 713개 기관회. 셋, 장애인 학대 성범죄자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 등 추가. 건강증진기금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추가. 무인 정보 단말기, 노인 편의 제공 의무 규정 신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시청자 징역 또는 벌금형. 육아휴직 2년에서 3년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임금 상승 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회 장애인복지법안 등 민생 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넷, 장애인 등록증 진위 9월 30일부터 복지로서 손쉽게 확인.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도. 내년 말 모바일 등록증 발급. 다섯, 실종아동 장애인 등 수색. CCTV, 카드, 의료기록 확보 쉬워져. 개정 실종아동 등법 9월 27일부터 시행.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수용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차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3-3부는 최근 장애인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월 27일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금 300만 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의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배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신, 구금, 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화장실 이용 등 기본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격적 회의, 모멸감 등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벨 도서 60종 1만 8천 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30종 3천 책을 제작해 광역 대표 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713개 기관에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9월 13일까지 신청, 접수된 1,2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배포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신청 기관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장애인복지관은 점자학습을 위한 기초 교재로, 공공도서관은 열람, 대출 및 전시 등에 활용하겠다는 다양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정착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 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점자라벨 도서와 읽기 쉬운 책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 문화를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 제작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에는 이들 대체 자료를 활용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 비쟁점 법안 77건을 처리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 장애인 쉼터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포함시켰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 부과 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 행위를 제외해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자체 보고 의무 위반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 정보 단말기, 터치 스크린과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협박, 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모성보호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체불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장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 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 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 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2024년 2월 13 시행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됩니다.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장애인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 원본, 진료 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 정책국장은 장애인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청장 조지호. 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실종 아동 등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 아동 등 18세 미만의 실종 아동,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수색 및 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 신용, 교통카드, 진료 일시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 범죄, 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 아동 등 수색, 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습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 아동 등과 관련된 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함께 신설해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아동 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 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